총 8군데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보시는 경향이 훨씬 더 알아두셔야 될 날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을 보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일환으로서 5.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 대책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대책으로서 9월달이 돼서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해인 2021년 1월달이 돼서야 1차 공공재개발 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8군데가 선정이 되었고요. 2달이 지난 3월달이 돼서 2차 선정 발표가 있었는데 16군데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인 12월달이 돼서 다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에 접수가 들어갔고, 올해 8월달이 돼서 신규로 지금 추가 2차 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8군데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떤 곳들이 선정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판서와 기사를 통해서 과연 공공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앞으로의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8군데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마포구 아현동 지역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종로구 영건동, 중랑구 면목동, 은평구 응암동, 양천구 신월동,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시흥동 쪽 일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아현동 지역 일대는 충정로역 그리고 아현유턴 건너편이죠. 이곳에 지금 대상지가 지정이 되었고, 영등포구 도림동 지역 일대는 영등포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림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로구 영건동 쪽 일대는 여기는 해화역 주변입니다. 서울대병원 바로 뒤쪽이고요. 중랑구 면목동은 사가정역 주변인데 여기는 한양수자인 사가정 아파트 바로 옆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은평구 응암동 쪽 일대는 영락중학교 쪽 바로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응암역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쪽 일대는 신월중학교 광명여고 그 건너편 쪽 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로구 구로동 쪽 일대는 구로남 초등학교 쪽 일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남구로역 쪽 일대입니다. 금천구 시흥동 쪽 일대는 신흥초등학교 바로 앞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8군데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앞전에 보신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지역 일대에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권리 산정일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의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신축된 물건을, 쪼개기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입주권은커녕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날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1차에 선정된 지역들 총 8군데가 있습니다. 그 8군데는 2020년 9월 21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축된 쪼개기 물건 그 지역 일대에서 취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후보지 선정이 된 16군데와 오늘 말씀해드린 8군데, 여기는 2021년 12월 30일로부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신축된 쪼개기 물건 그 지역 일대에서 취득하시면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공모 후보지 선정된 지역들, 아직 선정이 되지 않는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 일대는 일괄적으로 민간이건 공공이건 전부 다 2022년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통합기획 방식이나 또는 아니면 이런 공공재개발 방식,
1월 28일 이후에 신축된 물건, 쪼개기 물건 취득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지역 일대보다는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조합 설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모아타운 입장에서 더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보시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재개발이던 신속통합기획 방식이던 1월 28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2021년 9월 23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잡혀있고, 아직 후보지로 선정이 되지 않는 곳들은 1월 28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재개발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공재개발이 앞으로도 잘 추진이 될 수 있을지 기사를 조금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업 추진을 놓고 찬성과 반대의 주민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30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상가를 소유하거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 동안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특히 토지주나 건물주 중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고령자가 많아 재개발이 성공하더라도 재정착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죠. 이렇게 고령자, 그리고 이제 낙후된 이런 재개발 지역 일대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또 이렇게 세를 주고 있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월세를 못 받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없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공재개발을 하나를 두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적으로 엇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주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공주도 복합사업들도 있고요. 또 공공 직접 시행 방식도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해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방식인 공공재개발 방식들이 있죠. 자,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인센티브가 굉장히 컸다. 이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이었냐? 속도를 좀 빨리 내줄 수 있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이 굉장히 높았죠. 용적률 상향과 함께 뭐 종상향, 이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부여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처음에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공공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 공공의 방식이 민간의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민간 주도의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죠.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있고요. 신속통합기획 방식도 있습니다. 또 모아타운이라는 방식도 있죠. 이렇게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자, 기존에 민간이 주도했던 민간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추진 동력이 굉장히 약했는데 인센티브를 똑같이 여기에다가도 적용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민간 주도하는 방식도 똑같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주고 종상향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공공주도와 공공과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주민들이 많을까요? 많지가 않겠죠. 특히나 이 공공주도는 뭡니까? 일반적인 주민들의 이 토지, 이거를 공공이 수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민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공공한테 넘기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공공주도와 공공 재개발 같은 방식은 아마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이 민간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라고 이미 밝힌 사항이 있거든요. 공공주도 복합사업 방식도 동의율 30%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 해제가 되고 민간 도심 복합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공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잔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투자 방식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유입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주민들의 의견도 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금 청산에 대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그렇지만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보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주도하는 방식 전부 다 좋은 방식이지만 그나마 좀 안정성이 있는 모아타운으로 투자자 유입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